강동혁 대표가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선 복당을 영구 금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했는데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민주당과 거래를 해서 맞다. 당론과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회 부의장 선출에서 조경태 의원하고 박덕흠 의원이 경선을 붙었는데 박덕흠 의원이 선출이 됐잖아요. 우리 당에서. 근데 본회의장에서 조경태 표가 28표가 나온 거야. 민주당 의원들 발로 조경태 의원이 전화를 했다. 뭐 이런 게 지금 나오는 거죠. 네. 이걸 이제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보고 심각하게 최고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해보시죠.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윤리 없는 윤리위. 자, 국민의힘 윤리위가 4개월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징계 절차 개시 여부는 결정하진 않았지만 2시간 넘게 징계 요청서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당 안팎에서는 분란 우려를 지적하고 있지만 지도부 입장은 명확한 분위기입니다. 일단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해당 행위로 인한 징계 문제는 당원과 당규에 따른 원칙의 문제입니다. 특정 정치적 유불리와 관련해서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해당 행위로 인한 징계 문제는 결국 당이 영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한계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반장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려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진행하려는 징계가 결과적으로는 당이 영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건데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당권파 측에서는 예. 징계 이제 파장이 커지고 이게 당내 분열이 심각해질 것 같으니까 원칙을 저한 것 같아요. 특히 어제 이제 징계를 처음 열면서 최고위에서도 이야기가 좀 됐다는 거고 원칙이 그거 같아요. 명백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당의 영속성을 위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놈만 팬다는 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여러 명 어떻게 다 패요. 그래서 한 놈만 패겠다는 건데 그 기준은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이제 규정을 지어놓고 네. 그러면 당권파는 당연히 생각할 거고 중립지대에 있는 최소한 친한파나 개혁파는 아니더라도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이건 좀 해당 행위가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명백한 그 행위나 맞아. 혐의가 있는 설득력이네요. 사람을 잡아서 그 사람은 당의 기율과 당의 영속성을 위해서 징계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무슨 뭐 당대표를 사퇴하라고 비난했던 대한감이라든지 뭐 우재준 뭐 이런 사람은 아닐 것 같고 그건 내가 볼 때 연막작전이고 이 이른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당 바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 사람을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추천한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왔다. 뭐 이런 경우는 아마 골라가지고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치맥해동했던 사람들, 그럴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부산을 찾아간 사람들. 네, 우리는 아는 지인을 격려차 찾아간 거고 선거운동을 도우러 간 건 아니니까. 발빼네. 왜냐하면 나도 그걸 왜 내려간 여기서 간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렇죠. 그게 이제 쇼츠가 돌아가지고 다 알려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화가 막 오더라고요. 역시 법정모독에 파급력이 세더라고. 근데 그걸 왜 결심했냐면 우리 와이프가 그래도 당신 한동훈 대표 있는데 한번 가서는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내려가는 게 맞나 그랬더니 아니 아는 사람이 민주당으로 나와도 가서 한번 들러보는 거고 무소속으로 나도 들러보는 거고 기초의원 나도 들러보는 게 인지상정이지 경조사 나면 찾아가듯이 가는 거 인간적인 아니냐. 도리로. 네.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달라 차원이. 자, 그 지도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내가 보니까 징계를 할 것 같네 느낌이. 아니, 나보다 급이 높은 아니, 명백한 해당 행위를 그게 하잖아요. 아니고 형님이 징계된다는 게 아니고 어. 당내 분위기가 징계가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되네. 야 지금 분위기는 하겠죠. 있죠. 왜냐 저렇게 칼 뽑아가지고 한 명도 안 한다? 그럼 장동혁도 창피한 거야. 그렇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 과거에 손학규 대표,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그러니까 이름 시절. 별명이 만덕산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그 당 대표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수도 없이 그 윤리를 가동을 하고 징계도 하고 또 막 그 이른바 여의도에서 표현하면 급이 안 되는 사람들을 막 그 높은 자리에 막 임명하고 자기 측근들을 그렇게 해서라도 버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그거의 시동을 건 건데 이게 어떤 식으로 번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동익 대표가 의도한 대로 당내 분란을 잠재우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역으로 지금 장동익 대표에 대해 사퇴론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 사그라들었어요. 물밑으로 내려가. 왜냐하면 6.3 지방선거 책임론도 별게 없고 그다음에 지금 뭐 그 올림픽 공원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국조도 있고 특검도 있고 이런 상황으로 다 국면이 전환돼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저 윤리를 꺼내니까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당내 인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중진도 있을 거고 초재선도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의원들에게 본인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을 하고 사실상 올해 안에 뭔가 이 분란을 정리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오히려 장동혁을 끌어내리는 뭔가 시발점이 될 가능성도 맞아요. 있다. 그러니까 이 징계가 오히려 사그라들고 있는 사태 요구를 다시 재점화시키는 그렇지. 오히려 악수가 될 수도 있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명 그러니까 어제 조경태 의원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지도부는 보는 거야.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인데 본투표장에 가서 다른 표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기초의회 구성 과정에서 의장 부의장 선출해서 해당 행위로 징계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들어서 한두 명을 딱 찝어서 그 정도로 최소화시켜서 중립지대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도록 하면서 징계로서 이 규율을 한번 잡겠다는 걸 성공할지 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 내가 우연치 않게 어제 이제 그 징계에 오른 두 의원을 만나봤는데 예? 어떻게 개혁신당 의원보다 우리 당 의원을 더 많이 만나? 나 많이 만나요. 근데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 오히려 징계에 대해서 명예롭게 생각을 해요. 본인이 당내 민주주의나 당내 여러 현안에 대해서 훈장이 됐네. 소신껏 발언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한 의원은 그래 내가 어떻게 내란 세력하고 같이 당을 할 수 있냐 끝까지 이렇게 간다면 뭐 고민을 좀 세게 해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후자는 누구예요? 아니 뭐 내가 꼭 형이 뭔가 지금 개혁신당을 데려가려는 사람. 조경태 의원이 같네. 인터뷰한 거 보니까 그런 비슷한 거 어디가 했던데. 그래?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지도부에서 어쨌든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문제 삼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게 어디까지인가? 저희가 5가지를 찾아봤는데 네. 1번 한동훈 무소속 후보와 부산에서 치킨 먹은 의원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까 저건 있을 말씀하신 수 있는 것처럼? 거죠. 그러니까 가서 유세차에 올라가서 한동훈을 뭐 지지하라고 호소했다든가 아니면 SNS에 한동훈을 지지하는 걸로 올렸다든가 이런 건 명백한 이제 당의 후보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지원한 행위를 한 거죠. 거니까. 그러나 아까 치킨 먹는 말했잖아요. 거는 치킨 먹는 건 아니 내가 아는 사람이 어디든 출마했으면 가서 인사하고 격려차 밥도 하면서 사주고 그렇죠. 이렇게 예. 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해당 행위라 하기는 애매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중에서도 어떤 분은 SNS에 올리고 그다음에 간다고 공개적으로 공표하고 그다음에 갔다 온 걸 또 올리고 이런 건 이제 조금 판단을 하겠죠. 형은 안 하셨죠? 저는 절대 그거 안 했어요. 징계를 피하겠다는. 징계를 피한 게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그 의리로 간 거야. 우리 와이프 알겠습니다. 말을 딱 들은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동훈 당시 후보가 그 영상을 다 올리고 활용을 한 거잖아요. 당내 많은 의원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고 지지한다. 사실상 내가 이 당의 후보나 다름없다. 그렇지. 개혁파 후보다. 이런 식으로 다 활용해 먹었잖아요. 그게 선거운동 아닌가요?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그걸 올렸고 네. 본인도 올린 사람이 있어요. 형은 본인이 안 올렸다. 아 그럼 아니 간지도 모르는데 뭐. 아 그럼 한동훈 대표도 올린 게 아니고. 어쨌든 이건 조금 의견이 엇갈리네. 그럼 두 번째 거 이제 선거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제 사퇴하자고 했던 우재진 의원 비유로 이제 좀비 정당이라고 얘기했던 양양자 최고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절대 징계하면 안 되는 거죠. 당내에 당 대표가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까지 막아버리면 그건 진짜 독재 정당이죠. 제가 제 징계 명단에 올라 있는 게 저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달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이 그 무기징역 나왔잖아요. 예. 1심 나왔을 때 그날 그 다음 날 바로 그날은 이제 당시에 그 송원수 원내대표가 죄송하다라는 그 사과의声明을 냈고 네. 하루 있다가 장동혁 당시 대표가 입장을 냈는데 뭐 무죄 추정 아니냐 그렇죠, 윤 그렇죠. 어게인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들 화들짝 놀랬지. 그때 제가 이건 아니다 해서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당협위원장 서명을 받은 거예요. 그걸 이제 징계 요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징계하면 이건 그야말로 장동혁 대표의 목숨을 사실은 위협하는 스스로의 행위라고 봅니다. 저건 말이 안 되는 거. 저걸 징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저건. 그러니까 이건 징계 사유. 해당 행위가 전혀 아닌 그러니까 거죠. 이게 윤리 당내 윤리의 원칙을 세우고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보면 타당의 그러니까 무소속이나 타당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해당 행위가 맞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천비 의혹 관련해서 뭐 돈 공천을 했다든가 맞아요. 이런 게 드러난 경우도 품위 유지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여타 다른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보좌진 파견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당내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 당연히 무슨 아니 대통령도 탄핵하는 판에 당 대표에 대해서 그만둬라 얘기를 못 하면 그건 당내 민주주의를 완전히 없애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발언과 행위에 대해서는 과도하다고 보고 나머지 이제 부분은 이것 또한 정치적이고 정부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이 시기에 할 거냐 말 거냐는 또 다른 문제고 원칙적으로만 따진다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럼 세 번째로 이제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 이제 재선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장동혁 대표를 조롱했다고 징계 요청서를 접수했다고 하는데 이거 뭐가 말도 안 되는 문제예요? 이야기죠. 저렇게 이제 이른바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이제 좀 극단적인 윤어게인 세력들이 오세훈 시장까지 그 정적으로 보고 제거하려고 저렇게 무리한 수를 두는 거예요. 저건 아마 윤리위원회에서도 아마 의제로 안 올릴 것 같은데 저 정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오세훈 시장이 저거 했다고 징계 요청서를 접수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너무 나간 거죠. 저건 그냥 무고죄 비슷하게 저건 경찰서에다 그냥 고발장 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저건. 아니고 역풍 맞을 그럼요. 저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네 번째로 대한가 미래소속 의원 전원도 이제 징계 고발이 된 상태인데 근시경님은 또 이성관 강사랑 네. 친하시잖아요. 저것도 무슨 말이 안 말이에요? 되죠. 대한가미래는 우리 당에 유일하게 개파를 구분하지 않고 혁신과 개혁을 위해서 모여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사퇴 주장한 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제명했을 때도 사퇴 주장하지 않았어요. 제명은 과하다고 주장했지. 그러다가 저 윤어게인 절연을 이끌어낸 게 그래도 저 세력들입니다. 그 언젠가 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했잖아요. 통과시켰잖아요. 네, 윤어게인과 절연한다. 그걸 이끌어냈던 동력이 바로 대한과 미래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 정도 일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6.3 지방선거에 대한 정치적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한 거거든요. 이건 정치적 문법이나 정치적 논리상 상식적인 요구예요. 그걸 가지고 대한과 미래 보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저건. 아니 근데 뭐 역으로 지금 윤리를 통해서 정적 제거나 당내 협박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는 이제 표본이 되는 거지. 저 대상을 저거 진짜 정적 제거용 징계가 되는 거죠. 대상을 삼는다는 건. 그 이성건 의원은 되게 좋아하던데. 예, 공천장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러네. 근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1번이 아마 일본이 장동혁 대상이 대표 된다? 측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예. 몇 놈 골라서 때릴 것 같아요. 아니 결국 만덕산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결국은 당내에 뭐 정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뭐 당은 어떻게 뭐 조용하거나 본인이 어떻게든 당 대표 지위를 뭐 내년 2월 이후로 끌고 갈 수야 있겠지. 근데 이제 당은 결국은 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정권을 그 차지할 수 있는 희망이 있어야 그 당에 사람이 모이고 뭔가 변화가 생기는데 그건 요원한 상황이 된 거죠. 되는 거겠죠. 결국은 망하는 거지.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형이 계속 이제 그 명단에 올라야지 이제 공천장 받는다고 하는데 형도 이렇게 훈장이라 생각하시고. 아니, 그것도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등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행동은 당을 위한 충심에서 했던 행동이고 진짜 해당 행위라고 대부분의 사람이 납득할 만한 한두 명 있다면 그 사람을 골라서 집요하게 징계를 강행할 거라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근데 어제 바로 징계 절차 개시 안 한 거를 보면 뭐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아까 어디 기사 난 거 보니까 어제 첫 회의에서 그 다수가 출석하지 않아서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서 이제 징계 개시 결정을 못 내렸다고 하던데 혹시 뭐 들으신 거 있으세요? 물론 그러니까 수십 건에 수십 명의 이름이 올라와서 접수가 됐기 때문에 네. 그걸 다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하긴 뭐 초대에는 자료가 부족해요. 그럼요. 많겠죠. 다 검토하고 걸르고 좀 솎아낸 다음에 아마 이제 윤리위에서 그 중에 몇 개를 골라서 이제 그 논의를 개시하겠다 시작을 하겠죠. 근데 이게 형님 뭐 들으신 절차가 거 좀 있으세요? 많아. 왜냐하면 내가 윤리 징계 받아봤잖아. 전문가. 어? 피징계 전문가. 그 소명 절차도 있고 맞아요. 뭐 서면으로 소명 냈고 그다음에 그거 내고 나면 직접 와서 소명을 하고도 하고 뭐 이런 절차들이 있어서 실제로 징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그다음에 이게 당내 분란이 되게 이제 그 갑론을박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이 조금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범위나 이런 게 확대될지 축소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제 단순히 이제 친한계 징계를 넘어서 이제 반장동혁계, 반장계라고 표현을 많이 하던데를 겨냥한 거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비공개 최고위에서 장동혁 대표가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선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 금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했는데 이게 사실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당과의 그 야합 문제에서 나온 발언이라고는 해도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본다면 정말 반장계를 다 드러내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 부분도 저는 조금 이렇게까지 다르게 하는 해석하는데 건지, 예. 친한계는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 나온 맥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경태 의원 이야기 나온 네. 것처럼 당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결정이 난 사항에 대해서 그 당에서 결정을 위배해서 민주당과 뭐 일종의 이제 거래를 해서 야합했다. 야합해서 당론과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국회 부의장 부의장 선출할 선출 때 과정이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국회 부의장 선출에서 조경태 의원하고 여기 박덕흠 의원이 경선을 붙었는데 네. 박덕흠 의원이 선출이 됐잖아요. 우리 당에서. 그럼 본회의장 가서 투표를 해야 돼요. 근데 본회의장에서 조경태 표가 28표가 나온 거야. 이제 그 28표를 알 수는 없죠. 무기명 투표지만. 근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 발로 조경태 의원이 전화를 했다. 뭐 이런 게 지금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보고 어저께 심각하게 최고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해당 행위를 겨냥한 것이지 지금 이미 제명 조치돼서 나간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서 야 이건 명백한 해당이니까 복당이 영구 금지야. 이걸 저는 염두에 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한동훈을 향해서 한 건 아니고 한동훈은 반장계라고 하는 건 친한계의 범위를 넘어서 그 당내 세력을 좀 넓게 펼치는 거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영구 제명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그 제명 조치를 당하면 5년 이내에 복당이 안 되게 돼 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최고위 당 대표 의결을 최고위 통해서. 의결로 사면을 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저도 사면을 당해봤거든요. 너는 징계도 당해보고 사면도 당해보고. 저 엄청 센 분들하고 같이 사면됐는데 예? 이준석, 김철근, 김재원 뭐 또 누구 한 명 더 있는데 그때 징계 받았던. 예. 그렇게 해서 4명이 사면된 것처럼 영구 징계니 뭐니 이런 건 전부 말로 하는 협박이에요. 맞아요. 아니 장동 대표가 뭐 평생 당 대표만 하고 있을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예. 비대위로 넘어가면 저런 이야기는 다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새로 그렇죠. 시작하니까 일거에 다 정리되는 거죠. 예. 판 이렇게 없는 거죠. 사실. 그럼요. 예. 한 달이 없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복당 영구 금지라는 표현 때문에 사실 제명된 사람을 겨냥해서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어쨌든 넘어갈게요. 그 며칠 전에 장동혁 대표 그 좀 상가가 있었죠. 슬픈 일이 있었는데 그 상가에서 한동훈 의원하고 이준석 대표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기사가 나왔었죠. 예. 뭔가 이게 이제 꼬인 실타래를 푸는 기회가 될까 생각도 했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뭐 서로 언론 플레이 글쎄 했다고 말이에요. 하고 뭔가 한동훈 의원 조문이 조율 없이 이뤄진 거라면서 당권파를 중심으로 수위 높은 비판까지 오가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같이 있었다는데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형님? 아니 그러니까 이 대표는 이제 그 이게 일반적인 상이 아니에요. 가족 중에서도 일반적인 상이 아니어서 외부로 알리지 않는 거여서 혹시 뭐 가는 게 신뢰가 안 되냐 가도 되겠냐 이렇게 미리. 했대요. 이준석 대표는. 그래서 아니 뭐 괜찮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는 갔고 이준석 대표가 가장 먼저 갔대. 먼저 가서 조문하고 이제 앉아 있는데 잠시 후에 이제 한동훈 의원이 온 거죠. 한동훈 의원은 그러니까 사전 그런 물어보지 그 않고 연락이나 이런 거 없이 조율 없이. 그냥 와서 이제 앉았는데 그 이제 상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와서 세 분이 조우하는 상황이 됐고 거기에 이제 뭐 그 정의용 총장도 있었고 뭐 몇 사람이 같이 있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 여기까지야 뭐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선일보 기사가 단독으로 났어요. 나면서 무슨 앙숙 사인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나가면서 이게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알려진 거냐. 이러면서 이거 결국 조문한 걸 가지고 마치 화해한 것처럼 이게 정치고 언론 플레이 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양측의 신경전. 오히려 감정이 더 상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이런 걸 언론에 알려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건 대단히 적절치 않다. 더군다나 우리가 그 일반적인 상도 아니고 굉장히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이었는데 당사자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근데 그게 언론에 나와갖고 마치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듯이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만약에 그 화해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갔다고 하면 누구에게 정치적으로 득이겠어요? 득 보는 사람이 알렸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왜 나한테 그래요? 아, 친한계니까. 저는 어중간하다니까. 아, 머랑개에서 이제 모란계에서 이제 저는 어중간한 인지상정상 부산에 가서 한번 지켜본 거고 식사하고 온 거고 언거주춤이네. 예, 언거주춤인데 왜냐하면 저는 아닌 건 아닌 거고 기면 긴 거라고 한 말하는 낭만권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사건의 실체는 금방 말씀하신 게 대부분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보면 문제의 키는 그 최초 보도를 쓴 기자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제 장동혁 당권파 측의 주장은 뭐냐면 그 기자가 그 현장에 없었다는 거래. 그러면 누구한테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거기 기자가 몇 분 계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기자분들끼리도 이게 너무 슬픈 일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와서 조문하는 거지 이거 절대 기사를 쓰지 말자라고 사전에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고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부고에 관련된 분이 이게 외손녀니까 그쪽도 사돈도 있고 그러니까 뜨긴 뜬 거지 어딘가에.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알게 된 거지 알리지 않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자분들도 알고 그냥 우리가 인간적 도리상 가서 앉아 있는 거였는데 만약에 당권파 주장대로 그 기사가 한밤중에 갑자기 떴는데 이게 그 자리에 없었던 기자가 쓴 기사라면 지금 저런 의심을 하는 거죠. 누가 흘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 사건을 실체를 밝힐 수 있는 키라고 봐요. 근데 제가 뭔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든 한동훈 의원이나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든 화해하는 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인데 이 화해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양측이 다 노력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제 생각에는 한동훈 의원을 같이 가자고 했던 박정하 의원 입장에서는 아 이게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저는 선의로 좋은 뜻에서 같이 갑시다 해서 저는 간 걸로 보여요. 근데 간 다음에 이런 오히려 부작용이 생겨버리니까 우리 안간히만 못한 꼴이 돼버린 거죠. 서로 간에 감정만 더 건드린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저 당권파 여자는 뭐 입에 담지 못한 욕을 했잖아요. 무슨 사이코패스니 무슨 뭐 그렇죠. 너무 심한 또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친한파 입장에서는 야 조문가가 가지고 이렇게까지 욕을 하냐 이야기를 또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성 파리를 위해 죽음까지 그러니까 이러고 이게 참 이게 정치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참 메시지인데 이게 좋은 뜻으로 갔던 것조차 이렇게 안 좋은 결과로 되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다.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런 면에서는 나이는 어리지만 상당히 그 내공 있다. 생각을 좀 하고 간 거죠. 왜냐하면 물어보는 게 안전할 수가 있어요. 안전할 아니 그러니까 수가 내가 있어요. 얘기했잖아. 일반적인 상이 아니었다. 그렇지 일반적인 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